요즘 장을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비싼 걸 고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 서면 예전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옷 한 벌도 그렇습니다. 생활용품 몇 개도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환율 때문이니까, 기름값 때문이니까,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물가를 흔드는 것은 마트 안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있습니다. 항구에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서쪽 끝에 있는 한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돌고 돌아 결국 한국인의 지갑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이겁니다. 중국 공급망 리스크가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싸게 샀다고 믿었던 것들의 계산서가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중국산은 싸다. 중국에서 만들면 가격이 내려간다. 중국 공장이 돌아가면 전 세계 물가가 눌린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도 그 덕분에 싸게 산다. 옷도 싸게 샀습니다. 생활용품도 싸게 샀습니다. 전자제품도 싸게 샀습니다. 택배 박스 안에 담긴 수많은 물건을 큰 의심 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원료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 가격은 정말 정상적인 가격인가? 혹시 너무 싼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가격표는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싸게 만들면 이겼습니다. 이제는 싸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중국 공급망 리스크는 물가 문제가 됩니다. 중국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세계 물가를 낮추는 거대한 장치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옷, 신발, 장난감, 전자제품, 생활용품. 눈에 보이는 완제품만이 아닙니다. 원단, 부품, 소재, 배터리 원료, 태양광 패널 재료, 물류망. 완성품 뒤에 숨어 있는 것들까지 중국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그 안에는 중국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모든 원료가 한국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 모든 부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물건만 봅니다. 하지만 가격표 뒤에는 수많은 공장, 하청업체, 항구, 계약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중 한 축이 흔들리면 가격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것이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는 왜 중국 공급망을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중국 서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한국인에게는 낯선 이름입니다. 서울의 마트와는 멀어 보입니다. 우리 집 전기요금과도 관계없어 보입니다. 내가 산 옷 한 벌과도 연결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망에서는 다릅니다. 신장 지역은 오래전부터 면화, 에너지, 태양광 소재와 관련해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둘러싼 인권 문제와 강제노동 의혹은 미국과 유럽의 큰 경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판 성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역 규제가 되었습니다. 수입 제한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신장 지역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졌거나 그 공급망과 연결되었다고 의심되는 제품은 기업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부담이 기업에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업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 제품은 괜찮습니다. 우리 원료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 공급망은 깨끗합니다. 우리는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료 추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청업체에 하청업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비용이 시작됩니다. 공급망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위험한 거래처를 끊어야 합니다. 새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을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 경로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입니다. 예전에는 싸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싸게 만들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증명 비용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비용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비용입니다. 생산지를 여러 나라로 나누는 것도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 비용을 영원히 혼자 떠안지 않습니다. 일부는 제품 가격으로 갑니다. 일부는 기업 이익을 깎습니다. 일부는 투자 축소로 갑니다. 일부는 주가에 반영됩니다. 결국 생활비와 투자 계좌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장 문제가 혼자서 한국 물가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물가에는 환율, 유가, 임금, 금리, 전쟁, 물류비, 국내 정책까지 수많은 요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장 문제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세계가 중국 공급망을 더 이상 무조건 싸고 편리한 선택지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비용이 됩니다. 그 비용이 한국까지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전환에 예매권 한국 경제는 중국 공급망 밖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깊게 연결된 채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옵니다. 부품을 가져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기도 합니다. 중국 시장에 팔기도 합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도 팝니다. 이 구조에서는 미국이 중국 공급망을 의심하면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이 중국산 원료를 문제 삼으면 한국 기업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조달하던 부품이 막히면 한국 제조업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대체로 더 비쌉니다. 이제 이 비용이 어디에서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옷값입니다. 옷은 단순해 보입니다. 티셔츠 한 장, 바지 한 벌, 겨울 점퍼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면화, 원단, 염색, 봉제, 물류, 브랜드 마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가장 싼 원료와 가장 싼 생산지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비교적 싼 옷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싼 곳을 고를 수 없습니다. 그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봐야 합니다. 그 공장이 어떤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 제품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봐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안전한 공급처는 보통 더 비쌉니다. 더 멀 수도 있습니다. 생산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 과정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는 어느 날 이렇게 느낍니다. 왜 옷값이 이렇게 올랐지? 물론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도 있습니다. 물류비도 있습니다. 임금도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하나의 흐름이 더 있습니다. 싸기만 한 공급망을 세계가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용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중국산 생활용품에 익숙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 수많은 물건이 중국 공급망을 거쳐 들어옵니다. 주방용품, 수납용품, 조명, 케이블, 소형 전자제품, 인테리어 소품. 싸고 다양하고 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흔들립니다. 중국 내 생산비가 오릅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집니다. 수입 규제가 강화됩니다. 확인 절차가 늘어납니다. 물류 경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비용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몇백 원, 몇천 원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용품은 반복해서 삽니다. 작은 가격 상승이 매달 쌓이면 그것이 생활비가 됩니다. 생활비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올라갑니다. 장을 볼 때 조금 오르고, 택배를 받을 때 조금 오르고, 전기요금에서 조금 오르고, 카드값에서 조금 오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살았는데 남는 돈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멀어 보이지만 사실 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같은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들의 공급망에도 중국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소재, 배터리 원료와 가공 과정, 전기차 부품, 장비와 물류망. 이 모든 것이 중국 공급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할수록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입니다. 더 안전한 공급망은 비쌉니다. 더 투명한 공급망도 비쌉니다.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생산을 여러 나라로 나누는 것도 비쌉니다. 이 비용은 산업 안에 남아있다가 전력 가격, 설비 투자, 기업 실적, 정부 보조금,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집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발전 구조, 정부 정책, 공급망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생각보다 넓은 세계가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계좌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ETF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자산을 지켜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급망 리스크는 기업 실적을 흔듭니다. 원료를 더 비싸게 사야 하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공장을 옮겨야 하면 비용이 생깁니다. 규제를 맞추기 위해 공급망을 바꾸면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줄어들면 실적이 흔들립니다. 실적은 주가에 반영됩니다. 주가는 ETF에 반영됩니다. ETF는 연금 계좌에 반영됩니다. 결국 공급망 리스크는 뉴스 속 단어가 아니라 내 계좌의 숫자로 찍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중국 주식을 산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중국 주식을 사지 않아도 중국 리스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한국 기업이 중국 부품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ETF 안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상품이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경제의 무서운 점은 연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상품만 봅니다. 완성된 주가만 봅니다. 완성된 가격표만 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망이 흔들리면 마지막에 있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쉬웠다면 이미 모두가 떠났을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숙련된 노동력, 촘촘한 부품 생태계, 항구와 물류망, 거대한 내수시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하나를 베트남이나 인도나 멕시코로 옮긴다고 해서 바로 같은 품질과 같은 속도와 같은 가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망 이전은 비쌉니다. 느립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은 중국을 완전히 떠나기보다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을 선택합니다. 중국은 유지하되 다른 나라에도 생산 거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위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나누는 것도 돈이 듭니다. 공장이 두 곳이면 관리 비용이 늘어납니다. 품질을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류가 복잡해집니다. 계약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언젠가 가격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효율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가장 싼 곳에서 만들고 가장 빠른 길로 옮기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 효율 덕분에 물가는 낮아졌습니다.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효율만 보지 않습니다. 안보를 봅니다. 인권을 봅니다. 정치 리스크를 봅니다. 공급망 안정성을 봅니다. 말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비싼 세계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안전한 세계는 대체로 더 비쌉니다. 더 투명한 세계도 대체로 더 비쌉니다. 더 분산된 공급망도 대체로 더 비쌉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누군가가 내야 합니다. 정부가 내면 세금입니다. 기업이 내면 제품 가격이나 주가입니다. 소비자가 내면 생활비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 돈은 결국 어디론가 청구됩니다. 이것이 현실의 가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게 샀던 것들은 정말 싸았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낮은 임금,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위험, 보이지 않는 공급망 덕분에 싸게 보였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답해야 합니다. 답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가격이 됩니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고를 때 가격만 봤습니다. 싸면 좋았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싸게 만들면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떤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제품 위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무거워집니다. 한국 물가가 흔들리는 이유는 마트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환율표 안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유가 그래프 안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공장에 있습니다. 항구에 있습니다. 법률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안에 있습니다. 멀어 보이는 신장 위구르 문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뉴스를 볼 때 우리는 물가 기사만 보면 안 됩니다. 공급망 기사를 봐야 합니다. 미국의 수입 규제를 봐야 합니다. 중국의 산업 정책을 봐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사오고 어디에 팔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흐름을 모르면 물가가 왜 오르는지 계속 표면만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물가를 낮추는 거대한 공급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급망은 단순히 싸고 편리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 강제 노동 의혹, 미중 갈등, 수입 규제, 공급망 재편이 겹치면서 중국 공급망에는 새로운 비용이 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싼 원료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원료가 안전한지,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도 막히지 않을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 비용은 한국 물가, 생활비, 기업 실적, 투자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싼 것이 점점 의심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싸면 이겼습니다. 이제는 싸기만 하면 질문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싼가? 누가 그 비용을 대신 냈는가? 그 공급망은 안전한가? 그 물건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많아질수록 세계 경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생활비는 더 예민해집니다. 물가 상승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세계 질서가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내는 몇천 원의 차이에도 국제 정치와 공급망과 기업의 선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싸게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싸게 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낼 돈을 미뤄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비용이 이제 가격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장의 위치가 바뀌고, 항구의 흐름이 바뀌고, 법률의 문장이 바뀌고, 기업의 계산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생활비도 바뀝니다. 중국 공급망은 더 이상 먼 나라 공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물가표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싸게 샀던 시대의 계산서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 앞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가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실의 가격은 복잡한 경제와 사회의 흐름이 결국 우리의 생활비와 선택에 어떤 가격으로 돌아오는지 함께 살펴보는 채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가격을 보겠습니다.